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간단하게 시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일주일째 오르고 있는데 어제도 3대 증시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의 0.9%, S&P 500이 0.3% 정도 올랐는데요. 최근 추세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랑 이제 연준의 금리 정책, 그 두 개가 사실상 증시 향방을 거의 결정짓는 것 같은데, 한때 5%를 넘겼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4.5%대로 확실히 이제 많이 주저앉았고요. 유가도 하루 만에 4%가 빠졌습니다. 근데 뉴스를 찾아보면 대부분 상승의 근거로 유가가 떨어진 것도 많이 언급을 하던데, 자, 유가는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많이 오르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또 주겠죠. 그러니까 유가가 빠졌는데 주가가 올랐다고 해석하는 건 연준의 금리 정책을 의식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채 금리는 뭐 그 자체로 주식시장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하니까 뭐 국채 금리와 유가가 동시에 떨어졌다는 것은 당연히 주식시장의 뭐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뭐냐면 최근에 일주일 동안 계속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엘리트 전문가 집단인 헤지 펀드들은 이 일주일간의 상승을 거의 다 놓쳤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거든요. 10년 전에도 헤지 펀드들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 2013년 7월자 기사를 한번 볼까요? 헤지펀드의 굴욕, 시장 수익률도 못 따라가 2010년 1월 이후 수수료를 제외한 헤지펀드 수익률은 14.5%,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수익률은 약 55%.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을 해도 S&P 500 수익률도 못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못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3분의 1도 안 됩니다. 수익률이. 일부만 그런 것도 아니고 85%나 S&P 500 수익률을 못 이겼습니다. 에이,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냐. 야, 지금은 그때와 달라. 더 똑똑해졌고 기술도 발전했어. 분석 기법도 발전했고 AI도 많이 발전했잖아. 그래서 비교적 최근 기사인 2021년 기사를 또 참고해봤습니다. 자, 2021년 12월 29일자니까 뭐 2022년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겠죠. 미국 액티브 펀드 85%가 S&P 500 지수 하회. 정말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S&P 500 수익률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전문가들이 일주일간의 상승장을 놓친 후에 한다는 말이 미국 증시가 앞으로 약세장 진입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문가의 말을 듣고 우리가 타이밍 매매를 할지 아니면 그냥 좋은 주식을 보유할지 뭐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진짜 전문가의 말대로 앞으로 약세장 올 수도 있죠. 확률이 반반인데 뭐 안 맞겠습니까? 당연히 많이 얻어 걸리겠죠. 제가 예측해도 확률은 반반이고요. 원숭이가 예측해도 앵무새가 예측해도 확률은 그냥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원숭이나 앵무새가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소한 스트레스는 거의 안 받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찍으니까요. 자, 이것과 관련된 실험이 놀랍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전에 정말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자, 원숭이는 다트를 던져서 투자할 종목을 찍고요. 펀드 매니저는 엘리트답게 많은 정보와 과학적인 기법으로 정교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아마추어 투자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할 회사를 아주 신중하게 선정을 합니다. 다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시황까지 고려해서 선정을 했겠죠. 2000년 7월부터 약 1년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1등은 원숭이였고요. 수익률은 마이너스 2.7%. 그다음에 2등이 펀드 매니저. 수익률은 마이너스 13.4%. 꼴찌는 아마추어 투자자. 마이너스 28.6%. 이후에도 비슷한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희한하게 동물이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반대로 뭐 사람이 이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누가 찍든 확률은 그냥 반반입니다.
마치 가위바위보를 10번 연속으로 하면 내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듯이 이런 실험도 결과가 그냥 다르게 나오는 거죠. 치고받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확률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만약에 펀드 매니저들이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높은 승률을 기록했다면 야 진짜 시황 예측하고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네.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시황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만큼 뛰어난 성적을 내주니까. 저도 거기에 설득돼서 아마 빡세게 시황 분석할 것 같습니다. 타이밍 매매 할 것 같습니다. 왜? 힘들어도 그렇게 하는 게 이득이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영국 언론에서도 고양이와 펀드 매니저로 이루어진 전문 투자자 간의 주식 투자 게임을 벌인 결과 승자는 역시 고양이였고요. 앵무새, 침팬지로 바꿔도 결과는 대부분 동물들의 승리였다고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식시장은 불확실성과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분석해봐야 그 예측한 대로 돌아가주지 않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요즘에 AI가 얼마나 발전했는데 뭐 차트 분석, 시황 분석, 각종 지표 이런 거 데이터로 입력하면 알아서 다 시뮬레이션 해주거든요. 그럼 그게 그렇게 정확도가 높으면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전문가 집단일수록 성과가 압도적으로 좋아야죠. 근데 왜 그렇게 잘났다는 전문가들 집단이 원숭이, 침팬지, 앵무새보다도 못한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나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슨 자신감으로 앞으로 약세장에 진입한다고 하는 건지, 그럼 도대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약세장이라는 건지, 얼마나 빠진다는 건지, 그렇게 분석을 잘하면 본인들은 왜 성과가 S&P 500보다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명확히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저는 전문가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예측을 잘 못하는데 제가 예측을 해서 주식을 사고 판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응을 거의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워런 버핏과 피터 린치가 주식 역사상 가장 뛰어난 주식 투자가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다행히도 그 두 분 모두 사팔사팔하는 스타일이 아니죠. 타이밍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절도 하고 시장도 분석하고 단타도 치지만 본질적으로는 좋은 주식을 오래 보유하자는 마음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부동산이라 사업이라고 생각하라고 하죠. 그럼 약간의 눈치만 있어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주식으로 돈 벌 확률이 높은지 답은 어느 정도 나왔다고 봅니다. 100%는 없지만 전문가들 말에 휘둘리면서 자주 대응을 하는 것보다 세계 1등 기업을 사서 그냥 존버하는 게 차라리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누가 결론을 내려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럼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